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모작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작이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미지를 하나 찾았어요. 우물이라고 하죠. 우물가인데,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차피 이건 돌아다니는 이미지라, 자, 요걸 보고,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는 이제 무기였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의 모델링을 해보는 거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린더를 만들어서 실린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사이드는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12개. 좀 너무 가게지나? 자, 그러면 24개. 24개는 너무 많죠. 자, 좀 줄여볼게요. 한 20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높이와 관련된 세그먼트 수는 1로 놓고, 우리가 보통 그 모델링을 실린더 모델링을 할 때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를 그었을 때 대칭 형태, 그러니까 좌우 상하 대칭 형태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20개로 해놓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폴리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민면 같은 경우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자, 여기 면을 나누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눠 있고 여기 나눠 있죠. 자, 일단은 구조적인 거를 어느 정도 맞춰 놓고 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식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쭉 루프가 되면서 선택이 돼요. 루프인가 링인가, 하여튼 자,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서, 자, 로컬 방향으로 해서 적당히 높이 값을 줄게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로 해서 조금 밑에가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튀어나왔죠. 자, 가운데 부분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고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금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밑에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뭐 물이 차 있거나 하겠죠. 아니면 이제 쭉 안으로 뚫려 있거나,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뭐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놓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배경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비율이 중요해요. 지금 보면 비율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인데, 자, 스케일로 좀 줄여보고요. 이렇게 좀 늘려도 보고 하면서 대략적인 비슷한 각도에서 보면은 요 비율과 요 비율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이 정도고, 자, 이게 조금 더 튀어나왔으면 좋겠네요. 바깥쪽으로 살짝 더 튀어나오고, 높이도 조금 더 있게끔. 자, 대략 한 요 정도면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가운데 부분은 생각보다 넓은데 제가 좀 좁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스케일로 조금 줄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기둥 기둥 쪽,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짝 겹치게,
폴리 일단은 겹치는 밑에 면은 삭제를 해주고요.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모델링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놓고,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삼각 형태로 되어 있죠. 40도, 35도 정도로 놓고 작업을 해 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하나 카피해서 뭐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되고요. 이게 아니면은 시미트리로 일단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축의 위치를 좀 옮겨 볼게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옮기고 시미트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리셋 엑스폼 한번 적용을 할게요. 자, 플립으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폴리로 내려가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요것처럼 구조가 나오게 되죠. 보면은 이제 텍스처 자체가 양쪽 대칭으로 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조금 더 겹치게, 자, 밑으로 내려와서 폭 맞춰주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서 겹치면 되는 거죠.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요 나무의 폭이 조금 좁게,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높이가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더 높게, 그리고 겹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요. 자, 요거는 리무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아치 형태로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뭐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박스를 적당한 두께로 하나 만들어서, 자, 폴리 자, 뭐 여기를 그냥 계속 익스트루드 하는 식으로 해서 뭐 빼도 상관은 없겠죠.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다 있을 거고요. 이렇게 겹치게 두면 되죠. 이제 중간을 아치 형태로, 이게 이제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건축 쪽을 좀 했던 사람들은 이런 여기와 여기에 뭐 길이를 똑같이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 게임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수고들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느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까지 뭐 섬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온라인으로 이렇게 피봇의 위치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제 시미트리가 위에 적용이 돼 있으니까 밑에 거랑 어태치를 시키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모델링이 나왔어요. 뭐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일부러 왜곡을 했는데, 요거는 모델링이 어느 정도 된 다음 선에서 변화를 살짝살짝 전체적으로 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네요. 자, 보더로 선택해서 캡으로 뚜껑 닫아버리고, 자, 반대쪽에도 똑같이, 뭐 이것도 사실은 대칭 복사 하려면은 같은 방법이죠. 피봇을 가운데 실린더의 중심으로 두고 여기다가 시미트리를 한 번 더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 놓고 하면은 이 얼라인의 단축키는 Alt A예요. 그래서 시미트리로 한 거죠. 여기도 시미트리로, 뭐 미러라는 기능도 괜찮아요. 시미트리를 해도 되고 미러로 해도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지붕이 남았죠. 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면을, 여기 보이는 이 면을 하나 복사를 할게요. 디태치를 하는데, 디태치 에즈 클론으로 하게 되면요, 면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위아래로 시미트리를 한번 적용을 해주고요. 색을 좀 다르게 가볼게요. 약간 보라색으로 안 보이는데 이거는 플립을 하면 되겠죠. 자, 좀 얇으니까 여기랑 여기 선택해서, 자, 커넥트 2개, 자, 핀치로 간격을 조금 조절해 줄게요. 약간 그래도 두께가 있는 지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삭제해 주고, 길이도 살짝 짧아요. 그쵸? 길이도 살짝 짧으니까 여기도, 자, 슬라이드로 위치를 살짝 조절을 해서 오케이 하고 여기를 지워버리고요. 자,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죠. 아이고. 자, 요것도 이동시킬 때 얼라인으로 하면 편해요. 이렇게 센터로 딱 맞죠. 필요 없는 면들은 삭제를 해주고, 이 안쪽 면도 삭제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일단은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커넥터를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Alt Q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것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냥 깔끔한 상태죠. 자, 위아래로 시미트리를 한 번 더 적용을 할게요. 자, 플립. 이게 아니네요. 방향이. 오케이.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벌어지려면은 여기 지금 요 기둥에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 나눠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커넥트로 미리 면을 좀 나눠 놓을게요. 하나, 둘,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 부분도 약간 왜곡을 시키려면은 좀 나눠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기도 그냥 2개 정도 이렇게 나눠 볼게요. 오케이. 잘못 나눴네요. 자, 링으로 쫙 선택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쪽이 안 돌아가네요. 시미트리를 끄고, 자, Alt Q 눌러서, 여기가 문제가 있었군요. 자, 리무브 시키고, 자, 여기도 지우고, 자, 커넥트 2개 맞죠? 자, 다시 이렇게, 자, Alt Q 눌러서 다시 다 보이게 해놓고, 이제 여기 뭐 이제 강목 같은 거 중간에 뭐 이런 거 간단한 것들이 남아 있죠. 밑에 나무 쪼가리도 좀 있네요. 개인적으로 저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귀찮더라고요. 모델링 하면서. 왜 그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어려운 게 아닌데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저런 오브젝트들은. 자,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한번 꺾어줄게요. 자, 가운데 커넥트 한번 해서 살짝 이렇게 박혀 있고, 그럼 위아래 면을 지워주면 되겠죠. 뭐 나중에 아닌 것 같으면은 지우면 되니까, 그쵸? 아니다, 요거는 처음에 그냥 요 상태로 두고 나중에 꺾어주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중심에다가 다 정렬 잘 시켜주고요. 자, 또 이렇게 뭔가가 박혀 있죠. 볼트 같은 것들이 네모난 모양의. 적당한 사이즈로 놓고 두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너무 두껍네요. 그래도 한 요 정도로 놓고, 자, 하나를 또 복사를 해서 살짝 겹치게, 자,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면 되죠. 당연히 높이도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오게 살짝,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2개를 마찬가지로 또 어태치를 일단은 시켜놓고, 자, 반대쪽으로 시미트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랑 같이 어태치를 해주면 반대쪽에도 똑같이. 자, 반복되는 이런 대칭 형태들은 이렇게 시미트리 혹은 여기 보이는 요 미러 기능을 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자, 요거를 이제 또 저거는 뭐 그냥 박스니까 자, 이렇게 기네요. 긴 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하나 있고, 안쪽으로 서로 안쪽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식으로 살짝 돼 있네요. 폭이 조금 더 넓게. 근데 이게 지금 회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로컬로 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길이도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위에 나무로 된 양동이가 있는데, 뭐 양동이 저거 자체는 그냥 기본 실린더 형태로 간단하게 제작이 될 것 같아요. 한 8각 정도로 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8각으로 놓고, 자, 스케일로, 자, 높이 위에가 좀 벌어진 형태죠. 자, 이렇게 벌어주고, 자, 중간에, 자, 이렇게 커넥트 세팅창으로, 핀치가 아니라 슬라이드로, 여기 보면 약간 높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깎여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또 여기 이제 엣지로 놓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엣지를 따라서 또 움직여요. 참 별의별 기능들이 많죠. 자, 인서트로 나무의 두께 잡아주고요. 자, 이 베벨로 이제, 자, 베벨을 높이를 마이너스 값으로 놓고요. 자, 아웃라인 값을 조절을 해서 면의 면적을 잡아주고, 요건 이제 밑바닥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자, 여기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이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좀 잘라줄게요. 자, 스냅 기능의 버텍스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한 면만 이렇게 퀵 슬라이스라는 기능으로 쉽게 처리가 되죠. 자, 커넥트로 이어주고요. 뭐 간단하죠. 약간 넙대대한데 위로 높이 값을 살짝 주고요. 폭을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잘못 봤는데, 이빨이 3개가 빠진 거네요. 이렇게. 아, 이거를 한 번에 했으면 편한데 좀 제 스스로 좀 귀찮게 만들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지우고, 여기 자, 지우고 이게 손잡이가 감싼 형태네요. 자, 여기는 캡으로 한번 씌운 다음에 커넥트로 마무리. 양동이 뒤쪽으로 이렇게 또 손잡이가 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같이 나무로 올라온 줄 알았는데 손잡이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저런 거 이렇게 맞춰서 모델링 할 때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자, 여기를 create shape from edge 리니어로 놓고 OK를 하면은 이렇게 라인이 생성이 되죠. 이 라인을 모델링화 시킬 수가 있어요. 렌더링에서, 자, 이렇게. 참 신비로운 기능이에요. 별의별 기능들이 많은데 박스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네요. 약간의 그 두께적인 면 때문에, 자, 여기서 아웃라인으로 약간 요거를 익스트루드를 시킬게요. 자, 높이 값을 자, 이렇게
손잡이 두께만큼. 대략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폴리로 전환을 하고 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중간쯤에서 떨어지게 되게 하려면은 자, 여기를 가운데를 커넥트 이만큼 지우고요. 지금 여기 중간 사이에 엣지가 없으니까 커넥트 해주고, 자, 여기는 각각 캡으로 닫아주면 딱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네요. 이게 되게 세밀하게 모델링이 돼 있네요. 두께를 약간 좀 얇게 갈게요. 자, 이렇게 한 요만큼 깎아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딜리트로 지우고, 의외로 이런 부분에 그쵸,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커넥트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걸 애시당초 좀 이렇게 놓고 작업을 했으면 편한데 제가 좀 바보같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강제로 그냥 이렇게 맞춰 볼게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실린더를 여기다가 맞춰서 박아 볼게요. 이렇게. 근데 실린더의 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린더의 각을 한 육각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게 좀 박혀 있는 형태로 놓고, 이게 좀 더 큰가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좀 더 작게, 높이도 조절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박아 놓는 식으로. 나름 구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델링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반대로 복사를 해야 되니까 대칭되는 부분끼리 서로 어태치를 좀 시켜놓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시미트리를 이렇게, 시미트리 적용하기 전에 여기 좀 기울기를 같이 가볼게요. 기울기를 같이 가려면은 자, FFD 박스를 쓰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비슷한 기울기를 유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만들어졌죠. 자, 다시 전체를 보고, 뭐 요거는 이제 모델링 다 된 거니까 어태치를 시켜 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얹혀 놓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실린더 하나 박으면 되죠. 실린더, 박스, 실린더. 이쯤에다가 실린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각을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각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각으로 줄일 때는 팍 줄여주는 거죠. 두께가 있으니까, 자, 두께를 좀 얇게. 자, 축을 중심으로 한번 보내고요. 배치를 가운데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자, 분리 전환. 자, 가운데 커넥트. 이게 보면 약간 재밌게 모델링을 해놨는데, 여기를 인서트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자, 형태 자체는 대칭은 아니죠.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폭을 조금 더 줄여줄게요. 자, 여기 커넥트 위치를 살짝 더 잡아주고, 자, 이 면이 이제 두께를 가져가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해서, 자, 로컬 노멀 방향으로. 아니다, 요거는 그렇게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보면은 사각의 거의 형태, 사각이 아니네요. 저는 사각이라고 봤지. 그냥 실린더를 하나 더 겹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가운데다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좀 약간 높이를 주고요. 자, 축을 중심으로 가게 하고, 면 개수가 8개로 놓을게요. 자, 스케일로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대략. 그리고 한쪽이 조금 더 폭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폭을 살짝, 좀 큼직한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자, 가운데 한번 나눠주고 약간 요렇게. 아까 나눴던, 자, 이 부분은 리무브를 시켜줄게요. 자, 가운데 여기 지우고요. 시미트리로 반대편을 이렇게 해주고, 자, 폴리 전환. 이게 보면은 약간 기본은 같은데 이쪽이 살짝 더 길게 모델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반대쪽에서 박스를 이렇게 하나 약간의 두께를 주고요. 이렇게 되죠. 밑에를 살짝 넓게 가져가 볼까요? 박스도 약간 변화를 줘서 조금 더 길고, 자, 이제 여기 실린더 하나만 딱 박아주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사각으로 해서 할게요.
박혀 있는데 이쪽이 조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좀 위아래로 넓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이만큼을 한 번에 컨트롤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 그냥 어태치를 시키면 안 되겠네요. 시켜도 될라나? 자 어태치 리스트 열어서 싹 다 어태치를 시켜 버릴게요. 자 여기서 한 3x3 정도로 해서 자, 위에가 좀 이렇게 넓어지고 밑에도 좀 이렇게 가운데는 조금 잘록한 형태로 가주면 되고요. 되게 간단하죠. 가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들을 선택을 해서 또 3x3 짜리로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폴리 전환. 두께에도 약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으로 한 다음에 보내버릴게요. 한쪽만 하고 나서. 너무 심하게 주진 않고 한 요정도 선에서 자 엣지로 놓고 이동. 여기도 살짝 이동. 자 여기 지워버리고 요거를 쭉 복사를 하면 되겠죠. 따로 요거는 그냥 디태치 해서 복사를 할게요. 자 어차피 축의 위치는 잘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카피하고 자, 이번에는 미러 기능을 쓴 거죠. 자 위아래로 처음에 얼라인이 너무 헷갈려 가지고 제가 한동안 미러 기능으로 썼어요. 근데 얼라인이 편하기는 훨씬 더 편해요. 익숙해지면 자, 이렇게 놓고 점 붙여주고 자, 웰드로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전반적인 모델링은 끝난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를 살짝 넓게 이렇게 해주고 높이가 살짝 낮은 것 같으니까 높이를 조금 더 올릴게요. 이거를 어태치를 시킨 다음에 이만큼을 잡고 높이를 조금 더 올릴게요. 여기 틈이 생겼네요. 여기 틈 생긴 거는 제가 아까 스케일로 줄이면서 생긴 것 같아요. 잡아서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이렇게 제외시키고 이만큼을 다시 반대로 복사를 해줄게요. 여기가 두께가 그렇게 얇진 않은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께를 되게 얇게 가져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재밌으면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하면은 뭔가 뿌듯한 그런 맛이 있는데 쉽진 않아요. 항상 이 정도에서 여기도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벌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만큼 더 튀어나오고,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이 부분이 중심에 갈 수 있도록 자, 스케일로 살짝 자, 이것까지 싹 지워놓고 자, 이 부분을 디태치 시키고 자, 시미트리까지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을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 뭐 이런 식이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모델링이 되지 않았나. 양동이를 조금 더 키울게요.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키워줘야지 같이 키워집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회전을 조금 더 이렇게 해줄게요. 다른 부분 여기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 줄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두께를 있게 할게요. 두께 있게 실린더로 사각으로 이렇게 저기다 꽂아주면 되죠. 이렇게. 줄의 두께에 맞게끔 보통 앞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 나오니까 이렇게 잘 박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놓고 뭐 나중에 상황 봐서 위치를 좀 옮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폴리 겹쳐져 있는 면 지워주고요. 약간 위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회색 매트리얼을 적용을 한번 해주고 저는 보통 이렇게 폴리곤 컬러도 검은색으로 줘요. 이게 더 눈에 확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눈도 편안하고 자 대충 이제 요정도 선에서 일단 자꾸 하나씩 보이는데 두께 조금 더 두껍게 이 부분을 약간 밑으로 이렇게 둘게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